자, 우리 오늘 여기 2차 부등식 저번 시간에 조금 해서 뒤에 남은 부분 이제 볼 건데, 이제 2차 부등식이 이제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이제 요거라 보면은, 자, 이거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해서 이차함수 그려져 있을 때,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이제 해당되는 범위였었고, 뭐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 만약에 밑에 그림이라 본다면, 자, 밑에 그림에서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분홍색 범위죠. 분홍색 범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제 오늘 여기 28번 할 차례인데, 그 오늘 수업할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 번에 이해 안 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길고 많기 때문에 복습 확실하게 해줘야 돼. 복습을 확실하게 이제. 자, 28-1번인데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자,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 자, 이 주어진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주어진 범위에서.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 범위에서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럼 이 함수를 그려보자. 근데 미지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이제 이 이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건 알아. 아래로 블록인 거. 근데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간 부분이 이제, 자, 이 범위에서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냐면 최소한 x축이랑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주어진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잡히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는 거 맞니? 여기 보는 거? 여기 보는 거 맞니? 여기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범위가 현재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죠? 이 범위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세팅해줘야지만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이 된다 이거야. 그럼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2차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성립하려면 이 범위에서는 이차함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는 거니까 그 밑에 내려가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 이렇게 밑에 내려가게.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돼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너네가 무슨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돼야 돼. 무슨 식을 쓸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는 자 봐봐. 이거를 내가 잠깐 이제 편의상 fx라 놓게. fx 이제 fx로 놓게. 2차 식을. 그러면 이 2차 식이 지금 x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있죠? 함수값. y값 얘기하는 거야. x축보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은 이건 y값이 음수인 거야. x가 1일 때에도 마찬가지야. 1을 넣었을 때에도 여기 y값이 음수야. 그래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식은 이 식도 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 이 식도 세워줘야 돼. 이 두 가지 식이 필요한 거야. 두 가지 식이. 너네는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첫 번째로 저 문제 그림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저 상황에서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이 뭔지를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f-1 한번 계산해 볼게. f-1. 1 넣어주시면은 자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음수이다 라고 식을 쓸 거야 이제. 저기다가 이제 마이를 대입한 식이 음수다라고 식을 쓸게. 이렇게 식을 쓰시고 좀 정리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음수. 이거 이제 1 없어지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바로 할게요. 이거. 이게 a 빼기 2, 그 다음에 a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거 그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얘기했었죠? 푸는 방법. 그러니까 이 2차 식이 x축보다 더 작대. 자, 이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면은 이거 2차 식이 작으면은 내가 무슨 범위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사이범위라고 얘기했거든. 사이범위. 그러니까 지금 이게 a가 2하고 마일 나오는데 그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큰 거 작은 거 사이 범위로 저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도 똑같이 f1이 음수 똑같이 저기다가 1을 넣어주셔가지고 1을 넣으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음수다 라는 식을 써서 얘도 소거되는 걸 확인해. 상수항에다 소거돼. 상수항에 소거되고 남는 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좀 뒤집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a로 묶어. a로 이제 그럼 인수분해가 또 되죠. 인수분해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식이 더 크면은 우리가 날개 범위 이제 큰 것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 생각할 게. 뭘 생각할 거냐면은 요걸 생각해 보자. 그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등호 여부 굉장히 잘 신경 써야 돼. 등호 여부. 자, 여기 처음에 주어진 x의 범위에 등호가 없어.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서도 보시면 등호가 없어. 둘 다 등호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잘 봐. 이 범위에서만 이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1 있지. 만약에 마일하고 1이 여기 이 x축에 걸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걸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범위 있잖아. 따지고자 하는 그런 범위가 여긴데 이거는 과연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지 생각해야 돼. 자, 등호가 없으니까 양 끝을 제외하죠. 그런데 이거 등호가 없으니까 이 참수가 x축보다 더 내려가 있어야 돼. 자, 이 범위, 이 분홍색 범위가 이 분홍색 범위에서는 이 참수가 x축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다 내려가 있죠? 그림을 보면은. 그러면 이 마이라고 1일 때의 함수값이 x축이랑 똑같아도, 즉 0이어도 된다라는 거야, 사실. 여기에다 등호가 들어가야 돼. 싹 다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거야, 등호가 성립을. 여기 싹 다 등호를 붙여줘야 돼, 싹 다. 이렇게. 등호를 여기에 다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싹 다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싹 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줘야 돼. 등호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모두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마일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 이상이 있고요. 마일 이하, 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마일부터 이제 2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공통범위를 좀 찾아줄 거거든. 공통범위를 이제. 공통범위를 찾아줄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마일일 때 있지, 마일일 때 이제. 마일일 때가 여기지? 자, 이거 마일일 때도 공통범위거든요. 최종 답은 그래서, 답이 아니라, 최종 A는 A가 마이너스 1하고요. 0하고 2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게 최종 A에 대한 값과 범위야. 이렇게 나오게 돼서, 문제에서는 정수의 개수를 세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만 카운팅하면은 마일 0, 1, 2 해가지고, 4개. 답이 그럼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야, 4번. 4번으로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고 어떤 조건식을 좀 쓸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조금 생각 좀 해야 돼요, 이거 이제. 근데 이런 거 되게 잘해야 돼, 이런 거 되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요거 되게 중요한 주제야, 이제. 요거는.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여기 쓰시고. 밑에 좀 칸이 좁으니까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제. 근데 이게 밑에 2번은 또 이게 또 다른 유형이야. 살짝 다르거든요, 이제 밑에 2번은. 이게 왜 다르냐면은, 2번은 봐봐. 자,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항상 성립. 이건 어떻게 또 푸냐면, 잘 봐. 방금 전에는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 대칭축이 여기 미지수가 껴 있었는데, 얘는 지금 대칭축이 미지수가 아니야. 자, 얘 같은 경우에 이거, 그, 두근의 합 한번 요거 계산해 볼래? 두근의 합. 여기서 두근의 합이 몇이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 몇이야, 이거? 4 나오는데, 그거를 절반으로 나눈 게 대칭축. 2가 대칭축이야. 2가 대칭축. 그래서 이제 x는 2가 대칭축인데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럼 이 함수를 내가 모양을 그려볼게. 모양을 이제. 여기가 대칭축 2야. 대칭축 2. 그런데 이제 얘는 문제가 좀 다른 게, 자,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는 이 참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대. 자, 그러면 여기서 0과 3을 표시를 하는데, 이 참수 대칭성 생각하면은 0이 한 요 정도 있어. 이 차이가 만약에 나. 0이 이제. 그럼 3이 한 이제 이 정도쯤 있어. 3이 이제. 여긴 1 차이가 나. 1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게 돼. 자, 이게 더 차이가 클수록 멀리 가는 거니까 우리가 0과 3 사이의 범위 여기를 지금 따지라는 거거든. 여기. 이 범위를 따지라는 거야. 이 범위. 이 범위를 따지라는 거야. 저 주어진 범위에서는 이 이참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 그럼 상대적으로 x축은 밑에 있는 거야. 이 주어진 범위보다 x축이 밑에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때 세울 수 있는 식이 중요해, 식이. 이제 첫 번째 설계까지 해놨으면은 두 번째 식 세우는 게 중요해. 자,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이죠, 최소값. 2일 때가 최소값이거든. 가장 밑에 있는 점.
가장 작은 점이, 즉 가장 작은 최소값이 0보다 더 크면 돼. x축이 0이니까 y는 0이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식만 써주면 풀리는 문제인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얘를 내가 만약에 fx라 뒀을 때 이제 fx의 최소값인 f2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0보다 크다. 왜 지금 이렇게 쓰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지금 저 분홍색 범위에서 이 참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x축이 밑에 그려지게. 이게 성립하려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 즉 x가 2일 때인데 이 x가 2일 때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은 나머지 값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더 큰 값이니까 가장 작은 값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가장 작은 것만. 요거 풀어주면 돼. 그래서 2를 넣어서 마저 계산을 해줍니다. 2를 넣어서 마저 계산해줘. 이제 여기 계산 좀 빠르게 해볼게. 얘가 7인가? 그래서 얘가 이제 a가 2분의 7 나오게 되는 거 같은데 2분의 7.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a가 2분의 7보다 크고 나갔다. a가 2분의 7보다 크고 나갔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거 조금 더 가이드를 드리면 위에랑 밑에랑 뭔가 푸는 느낌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게 있거든요. 자, 어떨 때 위에 걸로 푸냐면은 이거 힌트 적어줄게. 이제 최고차항 계수랑 이제 이 2차식의 부호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둘 다 고려했을 때 이제 자, 최고차항 계수랑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부등호 방향은 2차식이 음수가 되게 하는 거잖아. 이 반대일 때 이렇게 푸는 거야. 반대일 때 이 1번 방법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적용된다 라고 일단 써놓읍시다. 최고차항 계수랑 그 다음에 저 2차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저걸 결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최고차항 계수랑 이 부등호가 반대네 반대? 그러면 1번처럼 풀면 돼. 보통 이제 1번처럼 그렇게 해주면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9번인데 여기는 이제 좀 더 문제가 이제 까다로워진 게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부등식이야. 이거 그냥 범위 나눠서 풀면 되거든. 범위 나눠서. 자, 우리 절대값 나오면은 범위를 나누자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냥 범위 나누면 돼. 조금 이제 길긴 하지만 그렇게 풀어야 돼. 자, 여기 절대값 x입니다.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얘가 이제 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셔가지고 요걸 풀어보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면 0 이상이면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요걸 풀어봐. 요거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얘들아 인수분해 바로 할게. 2하고 3 나오게 되거든. 2하고 3 이렇게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거든. 사이 범위. 2차식이 더 작으면 사이 범위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범위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줘야 돼. 둘 다 만족하는 맥스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얘들아 이 밑에 이 범위 있죠. 요거. 이 범위는 다 요거에 해당되지 않네? 요거에? 이 범위가 다 양수 범위잖아. 이거 양수 범위 지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양수 범위니까 그냥 이거 원래 수직선 그려서 둘 다 만족하는 거 해봐야 되는데 얘가 어차피 다 이거 되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바로 쓸게. 원래 수직선 그려서 해야 되지만 바로 확인되면은 바로 확인할게. 그걸 뒤에 것도 똑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 x가 음수다? 그러면은 저기 절대값 저거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또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자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해야 돼. 근데 이 범위가 다 음수죠. 음수. 위에 거도 만족이 되니까 밑에 거에서는 마3과 마2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최종 답은 케이스 나눠서 나온 이 두 개, 이 두 개를 합친 범위가 답이야. 마3, 마2, 마3, 마2 또는
그 다음에 이제 2부터 3. 그냥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1번의 답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1번의 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도 해볼게, 이제. 2번은 좀 귀찮아. 할 게 좀 많아. 자, 절대값이 더 크대. 절대값이 더 크다. 저게 절대값이 더 크면은 이거 상수거든요. 상수. 상수일 때 이거 어떻게 풀어라 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크다. 그러면 그 큰 것보다 더 크고 큰 것보다 더 크고 그다음에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쓰는 거였거든 이제. 여기서 큰 거는 플러스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저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둘 다 풀어봐야 돼 이제. 2항에서 빠르게 좀 해볼게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 8이 0 이상. 자, 요거 이제 2항 해주고 인수분해에서 바로 풀어볼게 이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 이상 나오게 될 거야. 0 이상. 그리고 저걸 풀면은 2차식이 더 크죠. 날개 범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범위가 저렇게 잡히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풀어볼까 이거. 여기 소거되는 게 있어. 소거되면은 남는 게 이제 여기 x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x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0과 2인데 2차식이 더 작으면은 사이범위다라고 얘기했지. 사이범위 이제 사이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사이범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거가 또는이죠. 또는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게 범위. 근데 이제 생각해봐. 얘들아, 가장 작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얘잖아. 마이보다 작은 거, 0과 2 사이인 거, 4보다 큰 거. 다 따로따로 범위가 있어서 그냥 답이 이것 또는 0과 2 사이 또는 4 이상.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범위가 총 3개가 답이 되는 거고 다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쓰면 이거 부분 점수 없나요? 이거 얄짤 없어. 다 써줘야지만이 맞고요. 자, 일단 요거 써주시고 지울 거니까 일단 요거 좀 써주시기 바라고. 자, 3번도 이제 해볼게요. 3번 이제. 3번 일단 여기다가 일단 좀 써볼게요, 이거. 3번은 조금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이 여기 있어요. 그럼 x-를 저기 있으니까 저거 이제 x가 이제 1 이상일 때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1 이상일 때 먼저 해볼게 이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크다.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나오니까 이 항에서 그냥 풀면 돼.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7x가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소거되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x로 이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죠. 범위가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야. 범위가 나오게 되겠다. 2차식이 더 크면은 이제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범위야. 이게 두 번째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 해줘야 돼. 자, 이때는 이게 음수야. 절대값이 음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네요.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항에서 한번 풀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날개 범위죠.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그 나와 있는 이 범위 중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것도 충족해야 돼. 이거 아까 나온 거 요거 있죠. 이거 아까 나온 거 이 범위도 만족을 해줘야 돼.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해봐야 돼. 얘도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해봐야 돼. 이제 그러려면 이거는 수직선을 좀 그려봅시다. 이제 자 봐봐.
지금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7보다 큰 건데, 또는으로 연결되면은 이 높이를 같은 높이로 설정해 주시고, 얘는 다른 조건 범위니까, x가 1 이상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높이를 좀 다르게 해서 세팅을 해놔. 높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죠? 범위가 잡히는 게. x가 7보다 크다 나오는 거 있지? 7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x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x의 범위야. 이거를 두 번째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이제.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하죠. 널찍한 데다가. 자, 일단 마일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4보다 큰 거. 4랑 마일이 지금 4보다 큰 거, 마일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해주셔가지고 공통 범위가 여기야. 다 만족하는 겹치는 범위가. 얘네들은 같은 높이로 세팅해 주시고 1보다 작은 거는 이제 다른 높이로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x가 마일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일보다 작다. 여기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답이야.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가. 다시.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얘네들의 합친 범위가 답이야. 7보다 큰 것도 있고 마일보다 작은 것도 있고 둘 다 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x가 마일보다 작고 또는 x가 7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저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좀 귀찮아. 할 게 많아. 할 게 많은데 이게 어쩔 수 없어. 해줘야 돼, 얘들아. 미안하지만 해줘야 돼. 계산이 좀 빡빡한데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자, 해주는 수밖에 없고 넘어가시고. 네, 저기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 요것도 보시면 옮기셔도 돼요. 자, 30번 보시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이참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1보다 작은 거하고 4보다 큰 거로 나와 있어. 이게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참수가 지금 뭐 대충 그릴게.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제. 문제가 이참수가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범위 구하는 거잖아. 더 위쪽에 있는 범위. 그게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그 더 위쪽이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 교점 기준으로 잡아서 지금 이 교점보다 좌측은 이참수가 더 올라가는 거 맞니? 더 올라가 있는 거? 이 교점보다 우측도 직선보다는 이참수가 더 올라가잖아요. 저 분홍색이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거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x의 범위가 1보다 작은 거, 4보다 큰 거래. 그러면 여기가 x좌표가 1인 거고 여기가 x좌표가 4여서 여기가 x가 1보다 작은 거, 여기가 x가 4보다 큰 거 이렇게 잡아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알게 된 거야, 결국에. 그러면은 저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빽이죠.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교점을 이제 구하려고 같다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4로 나오게 된다 얘기야. 1하고 4로. 그래서 2항에서 풀어봅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한번 계산해 볼래?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 해주면 부 뒤집히니까 요건데 요게 이제 1 플러스 4 두근의 합이다. a가 여기서 6 나오게 되는 것 같고 a가 6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곱도 해보게 곱.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죠? a분의 c.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b인데 그게 1 곱하기 4인 거니까 여기서 b를 구해주시면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b가 마이너스 4. 잠깐만, 지금 이게 숫자가 뭔가 다른데? 1하고 4, 5, 6 a가 지금 이제 6이 나오고 여기서 2 마이너스 두근의 곱이 2 마이너스 b죠? 2가 빠졌지? 그럼 b가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A, B 곱셈은 마이너스 12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이제 볼 건데 연립부등식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이거 우리 두 부등식을 풀어. 그래서 연립해주면 돼. 그래서 위에 거 풀어볼게 이거 이제. 이거 위에 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자 3xx 그 다음에 이게 4, 4 이렇게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거는 인수분해 바로 되죠. 밑에 것도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1 되니까 저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3x 플러스 4 x 빼기 4 얘가 음수다라고 놓고 이거 이제 풀어보면은 2차식이 더 작으면 이제 사이범위라고 했죠. 4고 마이너스 3분의 4 요 사이범위로 답을 낼 수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인데 얘가 0 이하다라고 나와 있다. 0 이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건 작으니까 사이범위도 마찬가지로 마3과 이 사이범위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마3과 이 사이범위라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얘네들이 둘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해볼게요. 둘 다 만족하는 범위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 이제 자 마3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고 크기순으로 대소 나열하는 거예요. 이제 2가 있고 4가 이렇게 있어. 이제 이렇게 마3하고 2가 있고 마3분의 4하고 4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겹치는 범위를 저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죠. 겹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답을 쓸 때에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부터 이 사이 범위다 라고 이렇게 내주면 될 것 같아. 아 쟤네들 사이 범위 있구나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 다음 또 한번 더 보시게 되면은 32번입니다. 32번 32번 요거는 조금 생각 좀 해야 되거든. 요거 32번은 이제 자 왜냐면 이제 연립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을 때 A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위에 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x 빼기 1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 돼. 위에 거부터 풀어보자. 자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1하고 3 나오니까 이제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놓아놓도록 할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이거 봅시다. 이제 밑에 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얘들아 이거 내가 다시 쓸게 이거.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x 플러스 4a 얘가 0 이하 이건데 얘들아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이거? 되는 거? 이게 보여야 되거든 이거. 자 원래 인수분해 할 때 상수항이 곱해져 있는 거고 1차항이 뭔가 더해져 있는 거니까 4하고 a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은 4하고 a로 뭔가 되나? 만약에 x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ax 4x를 더하는 건데 실제로 ax 4x를 빼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잡으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거 너네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문자가 껴있어도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돼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잡아줘가지고 해주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 딜레마가 있거든.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단은 지금 연립부등식 공통범위 만족하는 거 찾는 거잖아.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고 지금 얘 범위 안 적어놨잖아요. 요거 범위 적어볼게요. 일단 자 1 이하 일단 있어. 1 이하 그 다음에 이제 3 이상도 지금 있어. 3 이상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는 일단 표시만 일단 해놓게. 4는 이제 일단 이렇게만 해놓을게. 일단 이렇게만 해놓는데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요거거든. 이거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사이 범위인데 이게 사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명확히 알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왜냐면은 사이 범위가 작은 게 당연히 앞에 오고 큰 게 뒤로 가게 써야 되는데 A하고 4 중에서 뭐가 더 크고 작은지를 몰라, 지금. 몰라, 이걸. 그러면은 둘 다 따져봐야 돼. A가 컸었던 건지 4가 컸었던 건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거를 여기서 따질 거야. 잘 봐, 여기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3과 4 사이 범위래. 저 3과 4 사이의 범위라는 거는 당연히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이거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범위는 위의 부등식, 얘 부등식도 만족을 하고 얘 부등식도 만족을 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공통해가 3과 4 사이, 그러니까 4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러면은 요게 되겠니, 얘들아, 요게? 요게 되겠니? 이건 4보다 큰 범위 보는 거잖아, 이거는. 요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요거 이제? 얘가 탈락인 거야, 얘가 탈락. 얘가 탈락인 거야. 밑에 거로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밑에 거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얘들아, 너네 이거 머리로 이해해야 돼, 지금 이거. 이거 필기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왜 안 되는지 이해를 명확하게 해. 지금 이 범위는 얘도 만족해야 되는 범위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공통 범위잖아. 왜 이게 안 된다고 했어? 자, 지금 X 범위 자체가 4 이하인 범위잖아, 그제? 얘는 4 이상인 범위잖아. 범위상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탈락이라고. 최소한 밑에 것처럼 해서 밑에 거는 4 이하의 범위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범위랑 일단은 형태 자체 똑같잖아, 이제. 4 이하 쪽을 보는 거니까. 얘는 애초에 그 형태 자체가 안 맞으니까 탈락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는데 그럼 A의 위치가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A랑 4 사이 범위인데 4가 여기 있어, 이제. 4부터 A까지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3과 4 사이의 범위를 공통 범위로 둘 다 가지려면은 일단은 이 범위는 요 3과 4 사이의 범위를 완벽하게 다 가져야 돼. A가 3보다 더 이게 넘어가 있어야 돼.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넘어가잖아,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넘어갔다 치면은 지금 여기 공통 범위가 또 새롭게 생겨. 지금 우리 공통 범위가 3과 4까지만이야. 여기만 공통 범위지 더 많이 넘어가면 안 돼서 어디 선에서 끝내야 되냐면은 한 요 정도 선에서 끝내야 돼. 이 정도 선에서. 즉 A가 1과 3 사이 범위에 잡혀야 돼. A가 1과 3 사이 범위. A의 위치를 적당하게 잘 저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A 위치를 저렇게 잘 잡아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등호도 잘 봐야 되거든, 등호 이제. 여기 지금 A에는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A가 3에 걸쳐 있으면 A가 만약에 3이면은 여기 색칠되어 있을 때 공통 범위가 3과 4 문제가 없어서 A가 3이어도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A가 1이면 어떻게 되느냐?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A가 1이면은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오잖아. 여기 지금 A의 등호 색칠돼 있잖아. 이러면 공통 범위에 1이 포함이 돼 버려. 1이 포함이. 이 문제는 1이 없잖아. 공통 범위에. 그러니까 1을 등호로 포함해 주면 안 돼서 최종 그 X의 범위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은 1에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3에만 등호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3에만. 이거 지금 너네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얘들아. 이거 필기상 너네 이거 필기 한 거만 보면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못해. 등호 성립 여부를 잘 따져줘야 돼. 등호 성립 여부. 등호 성립 여부 꼭 체크해줘야 돼, 이제. 등호 성립 여부. 이거 체크 안 해줘가지고 이제 잘 틀리니까 이제 여기서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호를 꼭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도 좀 보도록 하시면 33번도 보도록 하시면 자, 여기는 약간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가 3개래.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요거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별표 하나.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일단은 얘도 인수분해가 다 되거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위에 거 x로 묶어주셔가지고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위에 거 이제 잘 되고 밑에 것도 볼래? 밑에 거? 다시 이거부터 0과 6 사이 범위로 일단은 답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고 0과 6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시게 되고 밑에 것도 해볼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a
얘가 이제 0 이하라고 나오게 되겠지. 0 이하.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또 된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고 이제 원래 인수분해할 때 상수항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빼기 1이랑 빼기 a가 곱해져 있다라고 봐야 돼서 빼기 1 빼기 a 크로스 치어서 더하면 요게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1이 곱해져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줘야 돼서 얘가 x-1, x-a가 0 이하다 라고 잡아줘야 되는 건데 저렇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얘도 생각해보면은 x의 범위가 1과 a 사이인지 아니면은 a와 1 사이 범위인지 요거를 좀 체크해줘야 되거든. 요거를 이제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또 확인해줘야 돼. 뭐가 맞는지 이걸 확인하려면 얘도 수직선을 한번 좀 그려봐줘야 돼. 얘네 둘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볼게 이제 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 일단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의 위치가 지금 미정인 상태야. A의 위치가 미정.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맞을지 판단해 볼 거야.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밑에 거야. 밑에 거로 가정해 보면은 A가 더 작으니까 1과 A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잖아. A의 위치가 지금 어딘지 모르죠. 그죠? A의 위치가 결정되면은 공통 범위가 결정이 되지. 공통 범위가. 근데 공통 범위에 해당이 되는 정수가 3개래, 3개. 근데 봐봐. 이거 공통 범위를 최대한 널찍하게 잡으려고 A를 이렇게 0보다 왼쪽으로 넘겨도 이렇게 넘기면은 공통 범위가 0과 1 사이 맞네? 0과 1 사이. 이거 정수 X가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0하고 1 2개란 말이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수 X가 3개가 되려면 밑에 거 A가 1보다 더 작은 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정수 X의 개수가 좀 모자른 거야, 얘가 이제. 얘가 탈락이야. 정수 개수 모자라, 이게. 얘는 정수 개수가 모자라서 탈락인 거야, 이제. A가 1보다 작게 놓이게 되면은 뭐 A가 여기 뜬 어디로 잡혀도 이게 개수가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야. 개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구나. A가 오른쪽 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A가 1보다 더 큰 쪽이라 가정해보자. 더 큰 쪽인지. 그러면 A를 내가 적당히 어딘가로 잡으면 봐봐. 0과 6 사이 범위 있고 1과 A 사이 범위 있잖아. 여기서 정수 X가 3개만 포함이 되도록 A의 위치를 잘 잡아주면 되거든. 자, 지금 0과 6 사이 범위랑 1과 A 사이의 범위의 공통 부분 잡을게. 그러면 공통 범위에 1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 맞니? 1 들어가는 거? 1은 공통 범위에 들어가죠. 1부터 정수 X를 세면 되잖아. 그러면 3개니까 1, 2, 3 이렇게 3개만 세는 거야. 1, 2, 3만 주어진 공통 범위에 들어가고 4는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에 못 들어가야 되는 거야. 4는 이제. 즉 A를 이 정도로 잡아서 1과 A 사이 범위로 했을 때 여기 이제 3개의 수가 봐봐. 1, 2, 3 이렇게 3개는 포함이 되는데 4는 이제 포함을 하면 안 돼. A가 그래서 3과 4 사이에 잡혀야 되는 거야. 3과 4 사이에. A가 3과 4 사이에 잡히는 걸로 일단 최소한의 A의 위치를 결정을 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정수 X가 공통 범위에 정수 X가 3개만 들어가도록 A의 위치를 정한 거야 이제. 그 정수 X 3개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3 이렇게 세는 거야 된단 말이야. 1, 2, 3 이렇게 이제. 4는 포함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기서 등호 성립 여부를 또 잘 체크해 줘야 돼. 등호가 뭐가 맞을까? 이게 A가 딱 3이랑 일치해도 A에 원래 등호가 있잖아요. A가 딱 3이어도 공통 범위에 1, 2, 3 포함되는 거 맞네? A가 3을 포함하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등호를 빼줘야 돼. 왜? A가 만약에 딱 4야. A가 4면은 1, 2, 3, 4 4개 포함돼 버리면은 조건이 만족이 안 되잖아. 우리 3개만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엔 등호가 안 들어가 돼서 이게 답이야, 이게.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정수가 몇 개만 포함이 되려면 여기서 A의 범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위치를.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호 성립 조건 잘 체크해 주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 꼭 체크해 줘야 돼.
동호 성립 조건을 꼭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일단 오늘 여기 진도가 38까지인데, 일단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38까지 일단 쭉 다 할게요. 일단은 38까지 쭉 다 좀 할게요. 34번인데 34번은 자, 둘레의 길이가 14인 직사각형 모양의 명암을 만들 거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명암이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을 일단 그려놓고 해볼게요. 이제 가로를 A라고 놓고 세로를 B라 해봅시다. 이제 자, 둘레의 길이가 14니까 가로 2개, 세로 2개 더해서 14인 거잖아. 이 식 하나 나오네. 저 식이 지금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근데 명암의 넓이가 10cm 이상이 돼야 된다. 직사각형 모양의 명암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그게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주래. 가로의 범위. 이거 그냥 양변을 이제 2로 나눠주셔가지고 얘가 7이니까 그 여기서 문자를 좀 줄이려고 시도해줘야 되거든. 자,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얘들아 문자가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좋겠지? 적은 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우리가 가로가 지금 A잖아요. 가로가 A. 가로가 지금 A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A의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얘를 봐봐. B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B자리에다가 A로 표현이 된 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A의 7-A가 10 이상이다. 저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 저렇게. 자, 이거 왜 B는으로 정리해? B를 A로 표현해주면 그 B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은 이제 B가 더 이상 없어져 버리고 A. 우리가 A를 가로로 잡았잖아요.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자라는 거지 이제. 7A-A제곱이 10 이상. 이항해 주셔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0 이하. 이렇게 좀 잡아줄 거야. 이걸 풀어. 그러면 이제 얘가 A-2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A-5가 0 이하 사이 범위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사이 범위. A가 이제 2와 5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 저 사이 범위구나. 가로의 범위가 그럼 나오는 거야. 2와 5, 2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자, 2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번으로. 자,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을 식으로만 잘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 식으로만 이제. 그럼 35번도 보도록 합시다. 35번. 35번은, 자, 이것도 별표 쳐야 돼. 이것도 시험 문제, 이거 너무, 뭐 맨날 나와, 이것도 이제. 내 눈에는 다 나올 것 같은 문제인데, 이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x-1, x 더하기 1인데, 저게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값을 구해주래. 여기서 좀 세워줘야 되는 조건식이 있거든, 이제. 일단 얘네 길이들이 있잖아, 길이들. 당연히 길이는 양수여야 되겠지, 양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짧은 길이가 x 빼기 1이죠. 가장 짧은 길이, 자, 보자. 가장 작은 길이 x 빼기 1 자체가 일단 0보다 커야 되겠지, 일단 이제. 저게.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일단 나와. x가 1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뭘 쓰는 거냐면, 두 번째 조건은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 삼각형 결정 조건. 이거 아마 그 중학교 때인가 아마 배웠을 건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그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1인데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다. 이런 거 기억나니 혹시? 가장 긴 게 나머지 합보다 더 작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긴 변 길이가 나머지 둘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다. 자, 이 식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이 식을 이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둘의 길이의 합보다 더 작다. 지금 가장 긴 게 x 플러스 1인데
그게 더 작다. x-1과 x 나머지 둘이 합보다 더 작다 라고 식을 쓸 거예요. 이제 저렇게 식을 쓰시는데 여기서 정리하는 거 잘 보세요. 정리하는 거 이거 x 소거시킬 수 있죠. 우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만 이항해주면 이거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될 거야. x가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이게 그 세 번째는 일단 요걸 정리해 놓자 이제 요걸 이제 이게 지금 둔각삼각형이잖아. 그 둔각삼각형일 때랑 직각삼각형일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예각삼각형일 때 있지. 예각삼각형. 자, 얘네 지금 3개 있지. 얘네 3개. 자, 요거 기억나네, 너네 얘들아, 이거 이제. 그 둔각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둔각으로 벌어진 이런 상황 가정해볼게, 이제. A, B, C. 직각은 이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이제. A, B, C. 예각은 이렇게 잡아볼게, 이제. A, B, C.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할 건데, 얘는 직각이야. 얘는 예각. 이렇게. 이건데, 근데 여기서 그 둔각이면은 가장 긴 거의 제곱 있죠?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직각일 때는 가장 긴 거의 제곱은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예각일 때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작다.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다. 라는 게 있었어요, 얘들아, 이거. 요런 게 있었거든, 이제. 요런 게. 이거 기억나니, 이거? 중2 때인가 3때 아마 했을 건데, 이거 아마. 그래서 여기서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걸로 적용해볼게요. 위에 걸로 이제 가장 긴 변이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더 크다.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좀 세팅해 놓을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풀어볼게요. 이걸 이제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이걸 풀어. 자, 이거 소거시킬 수 있는 게 있죠. 소거시킬 수 있는 게 x제곱 소거시키고 우변으로 넘깁시다. 우변으로 이제 1도 소거되네. 1도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더 작다. 그래서 x로 묶어주면은 인수분해도 잘 되니까 따라서 0과 4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잡아 넣는 거야. 이렇게 0과 4 사이의 범위로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저렇게 잡아줄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0과 4 사이 범위 2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저렇게 잡아줄 거고. 자, 근데 저거 셋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하는 거거든요. 공통범위. 자, 1보다 큰 거 있어야 되고요. 2보다 큰 것도 만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과 4 사이 범위 있죠? 0과 4 사이 범위. 자, 여기도 일단 우리가 이제 다 셋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저렇게 잡아놔줘야 되는 거야. 저렇게 이제. 그럼 얘가 이제 2와 4 사이의 범위로 최종 범위는 이거야. 최종 범위는 이제. 문제가 저게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최종 x의 범위는 2와 4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의 목표는 이게 정수 x. 이 범위 안에 정수가 3밖에 없어서 3이 유일한 답이 되겠지. 3이 이제. 저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3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3.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 넘어가서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요거 좀 빨리 좀 해야 돼서 일단 좀 끝내놓고 좀 쉬는 시간은 이따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일단 좀만 힘내서 해줍시다. 이제 요거 개념하고 세 문제만 더 하면 돼. 조금만 힘내주시고. 자, 근데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잘 들으세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판단하는 거.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야. 그러면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이 실근이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 판별식이랑 근각에서의 관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판별식은 D이고 근각에서의 관계는 뭐 두 근의 합은 이제 뭐 마이너스 A분의 B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은 이제 A분의 C겠죠? 근각에서의 관계죠? 저거는 근각에서의 관계. 저들을 이용하면은 부호할 수 있대. 부호.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번 봐봐.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일단은 두 근이 실근이긴 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건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판별식에 등호가 들어가. 우리 판별식이 0이면은 중근이었어요. 중근. 중근도 결국에는 그 두 근이 같아서 중근인 거지.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근이 같으면은 중근일 수도 있어서 등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생각해봐야 되나? 두 수가 양수야. 그럼 걔네 둘을 더해도 양수일 거고 곱해도 양수겠지? 두 수가 양수면.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 두 근의 곱도 양수여야 된다라고 식을 쓰는 거야. 저 세 가지 조건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 2번인데 2번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근이 존재는 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고 써놓으시고,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이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음수가 돼야 돼. 두 근의 합이 음수. 음수 둘이 더해서 음수니까. 근데 음수 둘이 곱하면은 그때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때는 저렇게 부등호를 쓰는 거야. 마지막으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거든요. 다른 부호. 다른 부호는 뭐냐면 이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라는 거지. 이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 당연히 양수 음수 곱해주면은 음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음수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될 거 뭐냐면, 보시면 그 아까 1, 2번은 판별식을 썼잖아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3번은 내가 판별식을 안 썼지. 판별식을 왜 3번은 안 쓰냐? 이게 판별식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이제 잠깐만, 여기 지금 4, 5이 나오는구나. 자, 지금 그 두 근이 다른 부호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얘들아, b제곱은 양수지, 양수. 그리고 두 근이 다른 부호여서 a분의 c가 음수면 이게 분수식이 음수란 얘기 자체가 ac가 반대부호란 얘기잖아. 반대부호. 근데 ac가 반대부호면, 자, 곱해도 반대부호죠. 곱해도. 그러면은 여기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할 때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c가 항상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거든. 양수가. 판별식이 양수인 게 지금 확실히 보장이 돼서 굳이 3번은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굳이 안 써도 된다. 왜냐면은 쓸 의미가 없어. 오히려 더 계산을 약간 더 해야 되게 돼가지고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판별식의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사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 5, 6이 나오게 되는데 4, 5, 6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까 3번에 좀 응용이거든. 응용.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가 2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2야. 쟤네들은 절대값 하면은 둘 다 2 나오는 거 맞니? 2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은 둘이 더하면은 0이 돼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이 0이고요.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저런 상황이 예시인 거야. 이때 쟤네들이 더하면은 0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5번하고 6번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 말뜻을 잘 이해해야 돼. 5번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만약에 2면은 나머지 하나가 만약에 마3이라 잡아봐. 얘 절대값 하면 3이니까 얘 절대값보다 더 크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음수 쪽의 절대값이 양수 쪽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둘이 더했을 때 음수가 나와줘야 될 거야. 곱한 거도 음수가 나와줘야 될 거야. 이제 음수가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말뜻을. 음근의 절대값, 얘 절대값 하면 3이고 양근의 절대값, 얘 절대값 하면 2잖아. 음수 쪽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럼 밑에 6번은 반대겠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 자, 이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하나가 2면은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음근 요거 이제 절대값 해버리면 1이 돼버리고,
양근 이거 절대값 해버리면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2가 이제. 자,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 해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두근의 합이 양수입니다. 양수. 두근의 곱은 음수입니다. 음수.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그냥 더하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밑에 내용 요것도 이제 조금 어려워. 요것도 이제 어려운데 이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야. 요게 조금 까다로우니까 좀 잘 들으세요. 요거 이제. 자, 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냐 작냐 그 사이에 있냐 아니면은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느냐, 총 4가지 상황이 있는데 4가지 상황이 각각의 상황마다 어떤 조건식을 써야 되는지가 달라. 잘 봐봐. 이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걸 한번 따져볼까. 이제 2차 방정식에 이제 근이 있어. 만약에 두 근이 있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고 싶대. 예시를 들으면 이거야. 자, 이제 이 2차 방정식을 내가 이제 함수화해서 양변을 함수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좌변에 있는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그 교점이 알파 베타 두 근인 건데, 알파 베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거. 일단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긴 만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판별식이 0 이상 해줘야 되는 거야. 판별식이 0 이상. 일단 x축하고의 교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지. 보장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알파 베타인데, 근데 여기서 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P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거잖아요. P의 위치는 알파보다 작게 한 요 정도쯤 위치해줘야 되는데 P가 이제, 그럼 이때 P일 때 함수값 세워야 돼. 함수값. P일 때 함수값이 지금 뭐가 돼야 돼? 얘가? 얘 부호를 볼래? 얘 부호. 여기 Y좌표 부호가 뭐야? 양수야. 양수. 왜?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양수잖아. 위에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식을 쓰는 거야.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 그 다음에 이거 대칭축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대칭축이 현재 여기 있는데 두 근의 평균이 대칭축이야, 얘들아. 두 근의 평균이. 근데 두 근이 P보다 크면 대칭축과 P하고의 위치 관계가 대칭축이 더 오른쪽에 있고 P가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P가 더 작은 거, 대칭축이 더 이제 큰 거,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야 돼. 이제 위치를 저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 위치에 봐줘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밑에 2, 3, 4도 비슷하게 가면 되거든요. 2번도 볼게. 2번은 아예 정반대여가지고 2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이참수와 x축하고의 교점,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상대적으로 P가 더 오른쪽에 큰 것이기 때문에 이때 P일 때 함수값 있죠. 함수값. 그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칭축하고의 위치를 봐봐. P가 더 크고 두 근이 더 작으면 대칭축이 P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요거 대칭축 위치만 뒤집어주면 돼. 아까 거랑 똑같지만 여기서 대칭축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서 대칭축이 더 왼쪽, P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만 세팅해주면 되거든. 이렇게만. 저렇게 3가지 조건식이 필요한 거야. 3가지 조건식에.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어려운 게 처음 하면 어렵고야. 이 상황을 그림으로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림으로. 너네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왜 저 상황이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를 너네가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안 된다고 얘들아. 계속 곱씹으면서 해줘야 되는 거야. 곱씹으면서. 그리고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돼. 이참수가 있어. 자, 근데 X축이랑 만나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두 근 사이에 P가 위치한대. P가 이제 두 근 사이에 P가 위치한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P일 때의 함수값을 보시면 이번엔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P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야. 음수.
얘는 FP가 음수다라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얘는 대칭축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얘도 판별식을 안 써. 판별식을 따로 안 쓰거든. 판별식을 따로 쓰진 않아. 이거 판별식을 왜 안 쓰냐면은 생각해봐요. 잘 들어봐. 지금 일단 최고치 기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인 걸 가정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이게 아래로 블록인데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인 순간에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이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약에 이참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난다. 얘네들은 y값 함수값이 음수인 게 없잖아. 얘는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 자체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까와는 다르게 판별식을 안 쓰는 거야. 위에도 아까 비슷한 거 있었죠. 판별식 안 쓰는 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이신 거고. 마지막으로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을 때 얘가 가장 복잡한 건데 1, 2번을 약간 섞은 거거든. 이 참수가 지금 이제 x축이랑 만나는데 교점의 x좌표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이제 알파 베타.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P가 있고 여기 지금 이제 Q가 있거든요. 이제 PQ가 있어요. 자, 이때 무슨 식을 세워줄 수 있느냐? x축이랑 만나니까 일단 판별식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고 판별식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거 P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이제 Q에서의 함수값 보면은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잡혀줘야 돼. 양수로 FP가 양수 FQ가 양수 잡히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칭축인데 그림상 대칭축이 PQ 사이에 있어. PQ 사이에 껴있죠. 그래서 PQ 사이에 저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껴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한 거야. 네 가지 조건이 이제 다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되시겠죠? 저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납득하면서 외워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너네가 납득해야 이게 외워지는 거니까 너네가 이거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돼.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 거 맞아. 근데 해줘야 돼. 납득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뒤에 이거 38까지 빨리 봅시다. 이제 빨리 보고 좀 쉬는 시간 좀 드릴 거니까 자 1번은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이면 일단 두 근이 모두 존재는 하니까 실근으로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있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지금 이제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근의 곱이 양수 이 세 가지 조건식을 쓰는 거여서 저 세 가지 이제 저걸 다 총 동원해서 써봅시다. 이제 해보시면 자 판별식 한번 해볼게. 판별식 저거 해보시면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이제 0 이상이다 라고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개합시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0 이상 바로 정리할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 0 이상 일단 여기까지 쓸게. 여기까지 일단 판별식 조건만 지금 쓴 거야. 판별식 조건만 쓴 건데 근데 저거 보면 얘들아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잖아. 그래서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틀린 게 없거든.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어떻게 하느냐? 근해공식 해야 돼. 근해공식 짝수공식으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셔가지고 일단 얘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그 a 값을 구해줘가지고요. 두 개가 나오잖아.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걔네 둘 사이 범위로 답을 내는데 사이 범위로 이제 근데 이거 날개 범위죠. 큰 것보다 더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작다? 그럼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식을 좀 써주도록 하자 이거지. 이렇게 식을 써주도록 하자. 일단 저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야 되거든요.
자, 두근의 합 해볼게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이 저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음수다라고 해보시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셔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서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근의 곱 해볼게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이제 a분의 c인데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밑줄 친 세 가지 조건식을 다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셋을 자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해줘야 돼.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 구해줄 거야. 요거 해볼 건데 근데 지금 이거 범위 표시할 때 잘 봐. 얘들아 얘가 대략 몇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얘들아 루트 8이잖아. 루트 8. 루트 8이 얘가 2점 얼마인 거 알겠니? 루트 8이 2점 얼마인 거? 얘가 대략 2점 얘가 대략 2점 얼마니까 1 마이너스 2점 얼마 해봐. 1 마이너스 2점 얼마. 마이너스 1점 얼마야 그게 이제. 대략 몇 점인지를 알아야 돼. 대략 몇 점인지를. 얘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 1점 얼마. 그럼 얘는 대략 2점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대략적인 저 정수 부분을 알아야 돼가지고 이걸 토대로 내가 여기 범위 쓸 거라고.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요거 1점 얼마인 거 있죠?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있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있고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2 루트 2 이게 지금 있으니까 이제 마이보다 크다 마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고 1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다 확인을 해서 공통 범위를 좀 찾아줄 거야. 공통 범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찾아줄 거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저기 색칠한 게 공통 범위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a가 1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a가 1 플러스 2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안 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된다? 근해 공식 해야 되는 거야. 근해 공식. 여기서 근해 공식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일단은 써주시고, 이거 지울 거니까. 다 쓰셨니, 이거? 쓰셨고, 자, 다 쓰셨어요, 이거? 오케이, 지웁니다, 이거 이제. 자, 2번을 봅시다, 2번. 자, 1번이 좀 빡빡했는데, 2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2번은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얘가 가장 쉬워. 이거 그냥 두근의 곱이 음수이다? 이게 끝이야. 두근의 곱이 음수이다. 얘는 바로 여기서 해볼게. 두근의 곱이 a 플러스 2인데 얘가 음수다 라고 해서 그냥 이항해버려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거만 해주면 끝나? 요거만 해주면. 2번이 가장 쉬워. 2번이. 그 다음 3번인데 3번. 3번은 자,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고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크다. 이거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수 쪽이 더 음수보다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합이 양수여야 되고요. 근데 반대 부호니까 곱이 음수로 잡혀야 돼. 곱이 음수. 이렇게 잡혀야 돼. 이렇게 좀 잡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a의 범위를 이제. 자, 이거 여기다 해볼게 이제. 두근의 합이 저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양수다. 두근의 곱은 아까 a 플러스 2였으니까 음수다.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해보면 되는데 부호를 좀 뒤집어 주셔가지고 얘는 그냥 넘겨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거 부등호 안 바꿨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하면 돼.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이렇게 잡히게 되겠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답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되십니까 이렇게? 자, 이거 넘어가고 37번. 이번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이건데, 자, 이 문제는 요거야. 일단
이걸 내가 이참수 f로 내가 잡아주게 되면은 저 이참수와 잘 따라와. 이참수와 x축하고의 교점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얘네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2가 가장 작은 포지션에 있다는 얘기거든. 이때 세워줘야 되는 조건식이 3개여서 3개. 두 근이 있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대칭축하고의 위치 따져야 돼. 위치 이제. 대칭축이 이거 자, 두 근의 합이 2p인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은 얘가 그냥 p가 나오게 되거든. 대칭축보다 2가 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걸 다 만족하는 걸 풀어봐야 돼. 자, 해볼게 이제. 판별식부터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짝수 공식으로 이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p로 묶어주면은 자 얘가 이제 0 이상이다 그러면 자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세팅할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FE가 0보다 크다. 2를 넣어. 그럼 이제 FE 계산해 보시면 4-4p 플러스 3p.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이제 P가 4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네. 풀어주면은 P가 4보다 작다 나오게 될 거야. 자, 지금까지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네. P가 2보다 크다. P가 2보다 크다. 이것까지 셋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구해보자고. 셋 다 만족하는 거. 지금 문제에서 언급이 된 숫자들이 0, 2, 3, 4니까 자, 0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 표시해 놓으시고 3 표시해 놓으시고 4 표시해 놓으셔가지고 자, 0 이하 3 이상 2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자, 높이를 다 다르게 가져가야 되니까 다 다르게 높이를 가져가서 이 셋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이렇게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공통범위를 이제. 최종 답이 그러면은 3과 4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 거야. 3과 4 사이의 범위로 공통범위를 저렇게 잘 표시를 해주자. 공통범위를. 자, 그래서 좀 조건 쓸 게 좀 많죠 이제. 네, 38번인데. 자, 마지막.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자, 얘가 가장 쉽거든, 얘도. 이 이차함수를 내가 좌변에 있는 함수를 f로 잡아주게 되면은 저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일 건데 두 근이 이렇게 있을 거야. 두 근이 이제 있을 건데 근데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 2가. 이런 상황이지 지금.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러면은 저 함수에다가 2를 넣은 게 이게 함수값이 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2를 넣은 게 음수다라고 해서 2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4 플러스 2a-4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 얘가 음수다라고 이제 식을 쓰도록 할게. 얘가 음수다. 그래서 이거 좀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가 소거가 되니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음수다 라고 좀 해놓으시고 음수 인수분해가 잘 되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음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제 사이의 범위죠. 이게 답이야. 마3과 1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주면 돼. 마이너스 3과 1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 x쪽보다 밑에 있으면 함수값이 음수 요식만 써주면 돼. 요식만. 왜 이 식만 써주면 되냐면 결국 아래로 블록이면은 한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다는 것 자체가 x축이랑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래로 블록이면은 양쪽으로 한없이 올라가니까 판별식이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있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